자, 총결론입니다. 이미 다 제가 결론 얘기했습니다. 먼저, 남북한에 우선 우리가 비핵화를 돌파를 하려면 이 평화적 이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려면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의 접촉, 인적 물적 교류에 이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것이 범죄가 되지 않고, 이것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통일장은 성립 받아야 되고, 국가보안법 무신해서 이적행위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장애물 제거가 있느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 남북한 일정법을 제한하는 이런 법적 장애물 제거 캠페인을 마셔야 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어떻게, 북, 어, 북한에다가 만나자, 정상 합의시키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대관계 종식에 기초한 남북정상합의위원 국내 특별법 제정은 이건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180년 있습니다, 아직. 이 사람들이 정말 촛불로 쓰고 사람들이 당선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움직여진다면 이건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대관계 종식에 기초한 적대관계 종식 그리고 남북정상합의 담보하는 국내 특별법 제정을 이번 20대 국회에 있을 때 하자고. 그 다음에 DMZ 출입통과 통화를 이용하는 비군사적 분야, 유엔 성사항. 이건 유엔이 성립한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사항이 아닙니다. 왜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유엔에다가 혹은 미국에다가 이 내용을 차분하게 국제사회에 알리고 시민사회에 행위도 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알리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이 출입통과가 이거 정전협 전문에 보면 이런 통계는 순수한 군사적 성질의 사항에만 적용된다. 제가 이 정전협정을 이게 갖고 나왔습니다. 이 전문에 딱 쓰였습니다.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 조선 상방에만 적용한다.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도로 연결하고 다이통행하고 인도적인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로 진압하는 걸 왜 유엔씨가 통제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정전협정에도 위반돼요. 그래서 저는 해답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유엔씨가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와 같이 상당히 협력을 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여기 들어가서 같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씨 출입 통제 권한을 남쪽군에 위임하고 그래서 남도 참여하는 남북 이중 4대국이 현재 중단된 군사정전력을 대처하는 DMZ 관리 평화 국제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해결하자. 이건 아마 북측도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DMZ 매스 엔젤의 제거 대책을 어떻든 간에 이걸 캠페인 보이자. 그 다음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을 우리 정부가 육척에 요구하도록 우리가 캠페인 보이자.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번 하자. 자, 총결론입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현실적으로 남북한 당국 차원의 결단과 합의, 그리고 UNC 성립, 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은 기능주의 접근, 우리가 교류 협력하고 이런 것은 어디까지는 기능주의 접근, 신기능주의 접근, 제도권의 정치적 결단, 접근의 특성이 동시에 같이 돌아갑니다. 남북한은 그동안의 주요 정상 합의를 통해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남북 정상 합의에 얼마나 좋은 걸 다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와 대북 제재 그리고 동북아 정세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계획과 추진은 현실적으로 남쪽 영역에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북측의 호응과 공동 계획이 필요하답니다. 남북한 합의 외에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주변 여건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주요 과제이자 한계점이다.
남북한 당국, 유엔시 차원의 극적인 결단만 우리는 쳐다보지 말고 남북 해외 동포들, 우리 엔저들이 이번 3.1절, 4.27 판문점 혹은 7.27 선언, 8.15 계기로 대외적들을 돌파를 포함해서 통화적 이용을 하는 이런 장애물 제거 운동을 우리는 대대적으로 벌려야 된다. 이건 시민단체에서 나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아를 중심으로 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3월 6일 날 비무제트 돌파 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많은 모임체를 만들고 또 70년 분단의 고통의 이 절실함을 국내사회,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서 큰 연대를 만들고 또 우리 동학은 북측에 접촉하는 청무당이라는 3.1절 때 같이 한 청무당이라는 하나의 콘택트 퍼션, 접촉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도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가장 저는 가능성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운동이 아니겠냐. 지금 6.15라든가 민화협은 전부 지금 단절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지금 청우당에 지금 양쪽에서 활동하던 최인국 씨가 바로 옛날에 윤희영 위원장의 그 자제되는 분이 우리가 같이 이런 운동도 하던 분이 지금 북쪽에 올라갔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래서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동안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콘택트 퍼스를 누구를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3월 1일 날 우리가 이 운동이 성공하려면 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어떤 형식이든 북측이 여기에 호응을 해야 돼요. 직접 함께 못 오더라도 성명서라도 하나 보내줘야 돼요. 만나는 것을 남쪽을 만나더라도 제3국에서 만나더라도 북측이 호응을 해야죠. 나는 그게 가장 큰 핵심이다. 두 번째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이렇게 하나로 모으려면 3월 1일 3.1절이라는 공역을 떠나서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친 분들의 한 3월 1일의 그 의미를 살려서 비무장 지도를 돌파하기 위한 캠페인 가운데 아주 적은 거 하나라도 저는 내가 제가 제시한 7개 가운데 가장 하기 쉬운 것 하나가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를 막고 장애하는 하고 남북 정상 합의를 못하게 하는 남북 정상 합의 반보 이행을 위한 국내 특별법 제정을 국회 앞에 발신을 하더라도 저는 이 캠페인을 벌려야 된다. 그러면 저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이 운동에 나는 달려들 거라고 봅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정말 BMZ 돌파 전략과 국제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BMZ 청와대 이용 전략과 국제법이라는 제목을 바꾼 데는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게 단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글을 자세히 보면 앞으로 두고도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적용할 건가 아마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얘기는 이 정도 끝내고 여러분들 질의라든가 그런 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동학민족 통일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참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아주 좋은 그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은 자료집을 포함한 모든 강연 내용을, 잘 편집해서 국민의 홈페이지에 혹은 유튜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저희가
그 지하철 사고 때문에 좀 늦게 도착하시면서 쉬는 시간 없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기왕 이렇게 되신 거 지금 질문 좀 받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듣는 시간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실 분 거수해 하시고 자기소개하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원고가 이미 요약본이 동민의 홈페이지에 이미 가 있습니다. 이따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당장이라도 전달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예.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평화적 이용 전략에서 첫 번째 남북 교류 협력 법이 개정됐다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개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유엔 제재하고 신체 결정에 되게 필요성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런데 그세 번째 유엔 신사항을 폐기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폐기됐을 때는 내용 성분 우리가 요구한다고 폐기되는 게 아닐 건데 어떤 식으로 좀 시효적으로 폐기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다 듣고 할까요? 아니, 그냥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법적 장애물 가운데 첫 번째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인적물적 교류를 강요하는 직접, 개정 내지 폐지하는 그런 것도 제시했습니다만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한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둘러서 남북 정상 합의 이해를 담보하는 국내 특별법을 만들자 이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남북교류 협력법을 개정하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이건 저항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정권권 안에. 지금 우리 버튼수 회장님 말씀대로 그게 당장 현실적으로 강한 저항이 있으니까 둘러서 남북 정상 합의 이행 담보 국내 특별법 만들자. 이건 조금 애둘러 하는 거예요. 그게 대치되고. 그 다음 유엔 성인 사항 폐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저는 우리 정부가 좀 이제는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UNC가 가짜 UNC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보이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보면 국회 차원에서도 조금 어떤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도권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이걸 우리가 첫째로 이거 제가 냈습니다. 이걸 보고 해서 미국 정부에다 이 식으로 이런 제안을 해야 됩니다. 유엔시가 지금 너무나 부당한 국제법에도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전협정상 군사적 성질에 관해서만 통제하게 되어 있는데도 군사적 성질이 아닌 것도 지금 통제하고 있고 38도선 이북에는 자기들 관할권이 있다. 이것도 국제법 위반되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53년 정전협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반도 유사 사태 때는 언제든지 참전 국가들이 자동 대응을 한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경영되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여기 통일해서 정리해서 미국이라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말 안 듣는 거 아닙니다. 차분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거기도 전문가 그룹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지금 우리 시민사회 참 중요한 말씀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미 운동이나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참 위축된다가 아닌가 싶고요. 저도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우선 김정은 문재인 정권 때 합의 사항 이걸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요 부분은 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그거 좀 정리해 예.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적대 관계를 취소하는 법을 이렇게 정법법으로 개폐해버리면 가장 좋지만 그게 저항이 너무 많으니까 아까 우리 도천세가 그러려면 이걸 애둘러 가지고 남북은 국내법화해서 국내법화 이게 현재 정상합의가 정상사회에는 법적 구속 주권국가 법인사회는 주권국가 사회는 구속하지만 남한 내에 국내 차원에 들어오면 이건 하나의 선언이에요. 그건 국가보안법이나 도로협력법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리 그거를 대한민국 국회가 새로운 입법을. 그러면 이것은 실법이 입법이냐. 그러면 실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러면 탄식이 충돌되면 헌법재판소에 소원이 될 겁니다. 어느 것이 있습니까? 그게 당연히 헌법 정신에 의하면 맞는 거예요. 우리 헌법 정신의 핵심적인 가치는 평화 통일이고 독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제는 그거 같네요. 일단은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국회는 입법화하는 일,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먼저. 저는, 사실 오늘 우리 김문천 시민들도 참가한 대기자님을 이어서 만났습니다. 저분은 오늘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저는 2005년도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북한에 지금 현재 앞서 우리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들이 너무 강건하는 거다. 남북 교류법이나 보안법은 이상하게 어디서 지금 서울 서대문으로 경찰청 윤여동한테 내려오는데 제가 남북 교류법에 우선 우리 여기도 오늘 내용하는 것이 남북 교류법에 관한 법입니다. 남북 교류법부터 우리 동아들과 손을 좀 봤습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오랜 소식으로 제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수원 특집에서 제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무혐의를 받아가지고 남북 성명을 제가 행사고발을 했습니다. 행사고발을 하니까 이걸 2년째 끌어가지고 그냥 고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장 윤희근한테 세상에 있는 데가 되면 저는 국가유공원 유공자하고 레이커하고 제가 박사위로 최근입니다. 북한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교육부터 우리가 협동을 하려면은 이 남북 교육법에 이 전체에서 손을 좀 봐야 돼. 그래서 오늘 나서 뭐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북남북 교육법을 2017년부터 시행한 거죠. 우리 사무실에 하는 전부 그냥 저는 통일부에서 직접 해가지고 신고를 해요. 만약에 남북 교육법을 되거나 일주일 안에 신고를 하면 저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에서 54년입니다. 누구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런 데가 사진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원 남북 보안부대에서 오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을 소금고 그래서 유동들이 날 장례자는 너희들 실심을 했거든요. 내가 어쨌든 소원을 못 받고 하니까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거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인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부 치마에 관심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차관을 왜 그러냐. 지금 남부 교육은 보안법으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정상화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조사가 그들을 이만치 사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 지금 첩보가 인쇄돼 그래서 똑바로 모르거든요. 못 나간다는 건 저보고 뭐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이런 얘기를 거기에 여기서 뭐 가본 사람이 이제 딱 들어가니까 왜라고 그러죠. 안에서는 문을 못 열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열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한 4시간 정도는 조사를 받으니까 이제 화장실도 가봤다고 이랬어요. 그래서 9시간을 제가 조사를 받고 이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처벌하려고 풀었어요. 처벌하려고. 나는 남북 그룹보드가 보고 아까 우리 교수님과 말씀을 동의하거든. 지금 우리가 다 좋은데 이 남북 교육법이나 보안법은 얼마 걸리지 별로 없어요. 정말 청소년들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평범한 한강식 의미를 해서 우리가 남북의 뭐 세금을 주고 받는 일이 참 해청들 그래가지고 위험을 받았습니다. 소원지는 특수교회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주장을 하고 딱 하는데 거기서 위축이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제 북한 방송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저 얼굴을 보내면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럴 때만 맞네요. 그래 하면은 거기서도 무혐의를 받아가지고 제가 한치라는 우리 사회에 있고 정보 공개법이 좀 짧게 지금 먼저 지금 나옵니다. 안 그러면은 그래서 2년을 했다가 도저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최승용씨 제가 유승부터 들어가니까 무혐의를 때리죠. 이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적절히 잘 조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정책은 정책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늘 이 장소에 열린 위치로 왔는데 이 대한민국이 시간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장소에 좀 전부 앞장서서 좀 더구나 도착하는 유령입니다. 예, 좀 질문이 길으셨는데 좀 짧게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여기 제가 교류협력법을 갖고 있는데 구조 위에 보면 쉽게 말하면 주민과 화학, 통신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우연히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국가보안법부터 다 안 돼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사실 이것도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평화나 통일 문제가 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독점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지방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좀 강화해주자 하는 것이 바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NGO와 제도권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대로 우선 이 법제, 특히 결혼협력법, 이 결혼협력법이 90년대에 만들어진 게 몇 년 됐습니까? 30년 넘게 이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3월 1일 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 대중화하자. 국민들이 알게 하자. 국민들 인식 눈높이 높이자. 네. 예, 보안법은 뭐 어제 오늘 있어 온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애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질문 짧게 예. 이번 우리 교수님께서 고박되었으니까 나 손든 지가 지금 5분, 10분이 됐는데 기회를 안 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칙적인 건데 정군 협정이 94년부터 국제법적으로 승인됐다고 군사정전위원회가 정전협정이 그런 게 아니라 군사정전위원회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기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체에 관리하는 게 군사정전위원회고 하나는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기구가 94년부터 북한이 취소를 안 하고 안 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중국이 또 철수해버리고 폐기된 거는 아니고요. 그 기구가 일단은 기능이 지금 기능상실 정전협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말씀하신 정기적으로 그런 것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북을 어떻게 본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제기될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주 애매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그 한정합헌 판결이라 해가지고 북한은 교류 협력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동반자적 관계이고 군사적인 대치 관계에서는 우리의 적대 관계다.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이었어요. 저는 왜 남북 교류 협력을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교류 협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와 또 군사적 대치 상태라는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이 합법성이 갖고 또 교류협력법상 그와 같은 규정을 하는 것이 근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교류협력을 하고 평화통일을 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면 국가법이나 교류협력 이게 헌법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30초로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오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 남북 경제협력하고 교류협력 이런 부분은 북한과 경제적인 양반 많아요.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북한과의 대치에서 그걸 이 부분 상황이 좀 어떻게 있는데 북한은 북한과 이제 힘들었던 그것을 그다음에 북한도 경제적이라고 왜 북한을 보니까 망하고 또 사회생활이 나아져서 선생님을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면 하고 또 경쟁력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전체 버스에서 또 그런 내용을 또 현재까지 예, 사실은 이 국가보안법의 핵심이 뭐냐면 남측이나 남북관계, 북을 적대관계로 보는 거죠. 모든 출발이 적대관계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모순된 게 정상합의는 적대관계가 아니고 이 친구 이상으로 다 모든 게 풀어져 있는데 국민적으로 들어오면 냉정법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 이게 모순되죠. 그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상합의에 4.27에 9.19에 다 합의했는데 하니까 국가보안법을 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을 맺기 위해서 정상합의 내용대로 국회에서 남북 정상합의 이행 담보를 위한 국내 특별 입법을 180명이 있을 때 입법하도록 우리가 촉구하자. 예, 그 강연 내용에 이미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또 한 분 비행기 통화를 이용이 돼야 돼서 저는 정말 남북이 함께 앞으로 국제적, 국내적 그런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남북과 국제적인 이제 통화적 이용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도 비행기의 유엔이라든지 모든 국제 관계에 관련된 그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 평화적 위원회는 그 유엔이라든지 국제적인 그런 대화 컨feren스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할까? 두 번째는 이런 일체적으로 이제 한류라는 게 있는데 이 비행기들을 통일 한류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한국이 너무 그 정치 군사적으로 이용했던 거는 정말 이 문화적인 정신 문화적인 이런 것을 한번 모두가 한번 승화시켜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우선 맨 끝에 뭐 K-한류를 그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문화교류라든가 하는 건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번째, 그게 되려면 대선제가 남과 북이 서로 화합하고 적대관계를 보지 않고 만나야 되는데 이 관계가 지금 현재에 되고 있지 않잖아요. 예전에 대선제가 남북한이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고 정치적 화합이 결단이 되도록 남청이나 북청이나 자주한 어떤 그 정상 합의대로 상호 그렇게 합의해놓고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서로 우리는 남쪽의 국방 벽세에 그걸 적대가 주적이다 이렇게 명시했잖아요. 그건 또 적이라고 또 법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설사 남북한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과연 미국이 자기들의 어떤 아시아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남북이 너무 가까워지는 거, 멀어지는 거 이거 조정을 뭘 하냐면 UNC를 통해서 한다 이겁니다. 말은 위험이지만 실제 미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나는 분명하게 지금 미국 유엔은 세 가지 잘못을 제가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나는 군사 정전협정상 그 유엔이 시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군사적인 문제에만 한정되는데 비군사적인 문제까지 지금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고. 두 번째, UNC가 지금 현재에 거기에 재단의 여러 가지의 출입 통제에 대한 규정을 군사정전위원회가 만들게 돼 있는데 UNC가 지금 제멋대로 만들고 있다. 이것도 유가입니다. UNC가 아니라 미국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한반도 유사 사태가 날 때는 유엔 참전하는 16개국 플러스 한국과 미국이 다 모여가지고는 유엔 안보리에 아무런 허락 없이 대한민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전, 부사작전 바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한 법제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세금을 받고 앉아가지고 그런 질의라도 왜 안 하고 안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접근은 진행주의적인 접근, 신진행주의 접근, 제도권에는 몇 개서 안 된다. 70년 동안 분단의 고통을 겪은 우리 풋뿌리들이 나서서 이걸 정말 큰 흐름으로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3월 1일 날 우리 동아의 중심이 돼서 바로 3월 1일 날 이런 흐름을 국내에 알리고 그리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이 성공하려면 동아이 지금 갖고 있는 청해당이라는 국적의 컨택 퍼슨이 있으니 3월 1일이 바로 청해당이 뭡니까? 바로 카운트 파트. 거기에서 성명서라도 하나 이 운동에 동의한다. 이렇게 나오면 힘을 받지 않냐, 이사님. 예. 시가 축하합니다. 예, 많이 갔는데 동의하고요. 예, 저도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멀리서 있는데요. 하여간 우선 이장혁 교수님 반갑고 참 되게 잘 들리나요? 소리 들립니까? 예. 예, 양성님 잘 들립니다. 예. 정말 아주 그냥 얼어붙고 차가운 엄동설안인데, 이 애국애족, 그냥 정말 불덩이 같은 가슴들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제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얼어붙은 민족 정신들이 좀,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화창한 봄을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수님 수고하시지만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같이 돕지 못하고 이거 사실상 그 DMZ라고 만들어 놓고 DMZ면 우선 대물 대인 지뢰부터 걷어내야 되는데 그거 다 무장 해제 안 한 건 그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냥 사실은 무장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생명이 사고를 해서 자꾸 죽어나가고 그러는 게 많은데 뭐 보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실제 또 정전 협정이다, 뭐 휴전 협정이다, 무슨 뭐 유엔사다 해놓고 그것들이 기능하는 것은 그 내용과 다른 소위 껍데기 형태들만이 있는데 이걸 누가 베껴야 되냐 하면 사실은 정권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딴 짓하고 그건 안 하고 오히려 그걸 또 그 껍데기를 자꾸 덮어 씌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껍데기를 벗기는데 이 정말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해외에서는 어떤 그 주장들이 있는가 하면 이 DMZ에 그러면 아예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냥 아예 유엔 본부를 DMZ에 만들어 놓자. 여러 가지 쓸데없는 핑계들을 대거든요. 이래서 저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럼 아예 유엔이 소위 말하는 비무장지대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야말로 화평스러운 산천을 살리는 우선 대물 대인지뢰 없애고 여러 가지 또 군사적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예, 양성호 교수님, 건국대학의 양성호 명예교수이시고요. 지금 베를린에서 아마 이걸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수고하십시오. 그럼 이제 이 마무리를 마무리 할까요? 예. 아마 내년에 이저 공연에서 이런 걸 많이 이용할 거막 전략적으로 예. 당장 얘기하는 대로 그건 안 된다는 식으로 이 부분 안 되고 그래 이제 나도 해가지고 최근에 가야지. 그렇죠. 정리해 주시죠. 한 대시자고 무슨 신중하다 하면 전혀 안 되겠을까? 그래서 만났는데 의원님이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마무리를 지어. 오늘 귀한 자리에 참석을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우선 뭐 지금 이 현장에서도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유재복 대기자님이 나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내용이 아마 크게 나갈 겁니다. 어쨌든 우리 동아 민족 통일에서 이런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노태우 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최규선 학술문화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아마 정기회의가 3월 1일 날 동학평화 원탑회의의 일환으로 지금 상당히 연관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문화공간 온에서도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초점은 비무제도 돌파 전략과 국제법이었지만 비무제도 평화 이용과 전략과 국제법 이렇게 한 이유는 좀 포괄적으로 이 운동은 당장에 되는 건 보다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해서 잠깐 좀 여러 가지 정리를 그동안 연구한 걸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이 문제의 가장 이번 3월 1일 날 이 성공의 여부는 3월 1일이라는 바로 손병희 선생께서 노암 선생께서 하신 거기에는 이게 보호혁이 따로 없고 뭐 제도권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민족 남북 대동포 다 한 자리에서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날에서 우리 민족이 아직도 완전한 독립을 못 이뤘으니 독립을 하기 위한 이 절실함을 국내 사회의 반복이 우리가 알리자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장애물이 뭐고 그걸 헤쳐나가는 대안이 뭐냐 하는 것을 7가지 했는데, 첫째는 법적인 장애물, 두 번째는 비무장지대는 아직도 유엔 성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 성인 문제를 어떻게 하냐. 세 번째는 이 지대는 아직도 대인지대에 있으니까 대인지대 제거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다음 네 번째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좀 강화를 좀 하자. 그리고 난 후에는 어쨌든 지금 남북 간의 대화에서 가장 걸림돌이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NGO가 나서더라도 이거 좀 잠깐이나 좀 중단하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제안하고, 또 남북 정상 합의가 됐지만은 국민들은 저거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합의는 갖고 남북이 오가고 있다는 말씀을 국가보안법이 걸리고 결혼협력도 열린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없애야 되는 게 남북 결혼협력법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기를 해야 되지만 거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제안한 것은 20대 국회에 아직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한 180명이 좀 우리 마인드에 있는 그런 분이 계실 때 남북 정상 합의 이행 담보를 위한 국내 특별 입법을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좀 캠페인을 3월 1일 날 벌이면 어떠냐. 우리 성명서 낭독 때도 그걸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제 얘기를 가름하겠습니다. 국내외로 경청해 주시고 또 현장에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2023년 1월 정기강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